차은우 생일 파티를 보면서 와 진짜 외모가 정말 중요하긴 하구나. 저는 생긴 게 되게 친근하게 생겨가지고 범접할 수 없는 차도녀 스타일이 너무 좋은 거. 타고난 맞아. 체형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를 거스르고 싶은 순간 불행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바디 파지티브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면 사실 다이어트 업체 다 망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외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맞아. 안녕하세요. 요즘 도파민 터지는 얘기들 우리만의 시선으로 나누는 사이드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이드비의 스토리텔러 희수. 스토리텔러 미림입니다. 희수씨 요즘 난리나 영상 봤어요? 유병재 채널에 올라온 그 차은우씨 영상이요. 아, 그 차은우 생일 파티 영상이요? 그 영상을 안 본 대한민국 여성분이 계실까요? 뭔가 저도 모르게 보면서 그 잇몸 미소라고 하죠? 정말 잇몸이 마를 정도로 웃고 있는 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특히 그 밈을 재현한 게 너무 웃겼는데요. 100억 부자 유병재 대 무일푼 차은우 그 밈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병재 씨 어머니가 차은우를 골랐잖아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희수 씨라면은 뭐 당연히 차은우? 저 당연히 뭐 무일푼 차은우죠. 솔직히 그 얼굴이라면 사실 무일푼으로 시작한다고 한들 100억 부자가 금방 되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미림 씨는 어떠세요? 저도 당연히 차은우. 우리 너무 외모 지상주의다. 그래서 오늘 외모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의 주제는 나와 외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약간 희수 씨가 애증관계라고 표현을 했던 게 저는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은 나름 이렇게 풀 세팅하고 이제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 나오기 직전에 거울 속에서 본 나는 그래도 오늘 꽤 괜찮은데 이랬다가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거울을 본다던가 아니면 중간에 뭐 카페에서 이제 뭐 화장 체크하면서 거울을 또 본다던가 이랬을 때는 어라라?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좀 부각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꼭 이 사이드비 촬영을 하면서도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제 외모가 좀 객관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다 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좋으면서도 실은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저는 표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한 22살? 3살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안 그러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제 외모를 되게 객관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희수 씨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은 저렇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기대치가 낮아졌다고 해야 되나? 집에서 꾸몄을 때도 나가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얼굴이 되겠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되게 냉정하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자기 객관화가 됐다. 맞아요. 근데 좀 낮게 보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객관화를 넘어서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대치가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졌다. 맞아요. 그런 김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제 토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각자 스스로 평가하는 오늘의 외모 점수를 말해보는 거 어떨까요? 약간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네? 저부터? 아니면 희수 씨부터? 저부터? 네. 저는 오늘은 제가 오늘 속눈썹도 붙였거든요? 어쩐지 속눈썹이 되게 그 쫑쫑쫑 아이돌 속눈썹 있잖아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속눈썹을 붙였기 때문에 네. 저에게 한 7점 정도 주겠습니다. 되게 높은데요? 왜냐면 평소에는 그냥 평균 값이라고 하면 5점 정도인데 속눈썹 덕분에 2점 추가를 저 스스로에게 주려고요. 근데 확실히 속눈썹이 잘 어울리는 눈매예요. 그래요? 네.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붙여봤긴 했거든요. 한몰눈하고 막 돌출눈 이런 거 있는데 약간 저는 들어간 편이어서 속눈썹 붙여도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희수 씨는 되게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쫑쫑쫑 이렇게. 다 자기가 가진 그 장점을 부각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속눈썹에 아예 힘을 안 주거든요. 대신에 아이라인을 열심히 그려요. 그럼 오늘은 몇 점이신 것 같아요? 저는 9점이요. 뭐예요? 아니 왜냐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회사 갈 때 화장을 진짜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열심히 하니까 갑자기 비교 5위가 되면서 근데 막 네. 평소에 화장을 막 그렇게 진하게 하는 편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림 씨 쌩얼이나 화장을 했다고 하는 이 상태나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목구비를 뭐 만들거나 이런 류의 화장이 아니라 제가 피부톤이 막 화사한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저기 약간 색소가 있어가지고 근데 화장을 할 때 피부톤을 약간 여기랑 그러니까 균일하게 맞춰요. 그러니까 색깔 컨실러로 맞춰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제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되게 너는 뭐 아이라인도 별로 안 그리고 이러는데 뭐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피부톤이 다르니까 그렇게 느끼나 봐요. 저는 네. 진짜 색조 빡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맨날 맞아요. 이게 비교했을 때 맞아요. 화장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되게 화장 많이 했다고 그러네. 이래서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화장을 많이 안 하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외모적인 기준이 예쁘다 하는 기준 있잖아요. 그게 저의 외모를 봤을 때는 아침에 거울 보고 오늘 어떤지 이 아침 거울 기준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인조적인 느낌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예뻐도 점수가 좀 낮게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인주적인 느낌? 네. 약간 너무 성형을 많이 하셨다던가 이런 느낌인가? 맞아. 그런 것도 약간 있고. 정형화된 그 네. 강남 미인 얼굴 느낌? 이쁜 분들은 진짜 이쁜데 그냥 딱 봤을 때 코 했다. 턱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딱 보이면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저는 엄청 자연스러운 얼굴 좋아해가지고 여배우 스타일 얼굴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네. 내 외모에 주는 점수도 내가 뭔가 추구하는 그 추구미에 따라서 좀 기준을 해가지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미림 씨의 그러면 요즘 추구미는 뭔가요? 약간 사람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저는 크리스탈이요. 아, 저는 생긴 게 되게 친근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차도녀 스타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완전 공통점이다. 우리 둘의 완전 공통점.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발랄하고 귀여운 것보다 차분하고 시크한 스타일링을 더 좋아하고 근데 제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자꾸 못생겨지길래 왜 나는 시크해지지 않을까? 왜 나는 못생겨질까? 이러면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입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땅땅 내리고 저의 취향을 맞아. 버리고 살고 있어요. 맞아. 저의 추구미는 양심은 없지만 요즘은 그 나나님이요. 그래서 머리를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크리스탈을 진짜 좋아했어요. 알고 있어요. 저 진짜 그렇게 생머리에 키도 네. 크고 길쭉길쭉한.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진짜 차도녀 스타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나나님도 약간 그런 차도녀 같은. 더 차갑지 않아요? 더 차갑고 더 뭔가 약간 되게 길쭉길쭉한 검은색 생머리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그런 차가운 도시 여자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머리도 이제 나나님이 그 빈티지 펌을 하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뭔가 약간 시크하면서도 그 러블리함이 한 스푼 들어가 있는? 저도 물론 그거를 생각하고 한 거긴 한데 저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뭔가 자기 자신한테 없는 거를 좋아하기 마련이니까 저는 약간 그런 시크하면서 그런 도도한 느낌의 이제 길쭉이 미녀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또 약간 못한다는 사실. 밍숭맹숭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차갑고 도도하고 막 고양이 같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전 어릴 때부터 지금은 안 그러는데 되게 내가 어리게 생겼다는 거에 컴플렉스가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뭘 해도 되게 미숙해 보이고 되게 어리숙해 보이기 되게 싫었는데 그래서 성격이 더 진지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내가 보여지는 것보다 나는 성숙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것도 있고 약간 만만하게 보이기 싫어서 그래서 엄청 진지충이 되니까 스타일링도 되게 막 난 멋지고 싶고 막 이러는데 막 현실은 얼굴 동그랗고 막 너무 미숙하게 생겼으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고 이제 평소에 희수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하는 사진이나 영상 보시면 외모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네. 절대로 그 생카메라로 찍은 제 모습을 그대로 올리지 않아요. 네. 전 무조건 약간 보정을 한번 거치거든요. 근데 다들 뭐 조금씩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거 무조건 네. 이거는 모든 여자분들의 네. 약간 공통 사항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보정 어플에 이제 돈을 투자해가지고 유료 어플을 사용하거든요. 어떤 어플 쓰시나요? 이거 제 친구가 알려줬는데 페이스 앱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면 제가 막 보정해서 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하면 애들이 이거 뭘로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막 엄청 영업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추천을 받아서 한 건데 이게 AI가 제 얼굴, 눈, 코, 입 인식해가지고 알아서 맞춰서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냥 막 뭐 일일이 막 여러 가지를 누를 필요가 없이 그냥 걔가 알아서 이렇게 어떤 스타일 이렇게 하면 그것대로 알아서 보정을 해주니까 되게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사이드비 썸네일 만들 때도 한 번씩 이렇게 돌려가지고 미림 씨한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럼 미림 씨가 늘 약간 되게 우리 얼굴 업그레이드돼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수의 성형외과. 과한가? 물론 과하게는 안 하는데 아니 우리 안 거예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살짝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영상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러니까 사진은 그냥 이렇게 딱 2D로 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3D는 우리가 생겼을 때 이게 입체적인 걸 보여주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진보다 영상이 낫다라는 주의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보정을 안 했을 때 기준으로. 그래서 영상 기준으로 우리 얼굴을 만들어준다 저는 생각해. 너무 양심 없나? 그러니까 실물을 봤을 좀 더 때 실물스러운 느낌으로. 느낌. 맞아요. 왜냐면 딱 봤을 때 저 희수 씨가 이제 눈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면은 이 정도까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조금 키워가지고 실물하고 비슷하게 만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을 만들 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영상에 보여지는 이미지랑 가깝게 맞아요. 사진도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거죠. 맞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자연스러움은 살짝 필요하고 너무 과하지 않게. 왜냐면 제가 보정을 해도 이뻐지지 않는 얼굴이에요. 이상하게. 그래요? 제가 보정한 거 보면 좀 예뻐지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는 괜찮은데 네, 근데 좀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뭐 눈을 키우거나 뭐 턱을 깎거나 하면은 이 조화가 깨져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덜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보정을 똑같이 맞아요. 다른 사람이랑 했던 거를 똑같이 먹였을 때 네. 그래서 보정 어플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그래서 사진보다 영상을 좀 더 선호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조적인 느낌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차라리 못생겼더라도 자연스러운 걸 더 좋아합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긴 하죠. 또 저희가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가 그 차은우 생일 파티 영상이 핫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좀 저희가 살짝 그 아이디어를 얻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 차은우 생일 파티를 보면서 와 진짜 외모가 정말 중요하긴 중요하다. 하구나를 또 한 번 약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외모가 능력이다 라는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차은우 씨가 사실 이제 배우나 이런 걸로 알려지기 전에 저는 또 케이팝에 진심인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차은우를 배우로 알기 전에 그 아스트로라는 그룹에 있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신인 그룹이 나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병이 있어서 그때도 바로 단번에 알아봤죠. 중소까지 신경을 쓰시나요? 물론이죠. 일단 나오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 친구 좀 다르긴 하다. 근데 노래랑 춤을 그렇게 못 추네? 그러니까 노래를 막 뛰어나게 잘한다던가 막 춤을 진짜 기깔나게 춘다던가 이건 아닌데 저 멤버는 그래도 키도 크고 뭐 이런 걸 봐서 비주얼 멤버로 저 멤버 구성에 넣었구나 라는 이게 확신의 비주얼 멤버상이다 보니까 그걸 딱 알아봤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스트로 노래를 꽤 좋아하는 편이어서 동동 들었는데 확실히 차은우의 후광이 그 그룹이 잘 되는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저는 일정 수준까지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 사람이 대부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모가 확실히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노래랑 뭐 그런 춤이 모자랄지언정 내 외모로 그거를 채워서 어쨌든 차은우 씨도 데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멤버 구성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인 씨도 뭔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근데 일단은 아이돌이라 보니까 우리는 막 이 아이돌 뭐 라이브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모가 더 중요한 직업이라 생각을 해요. 아이돌은 뭐 당연히 맞아. 예쁘고 잘생겨야지 아이돌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외모도 능력이고 차은우 씨가 아스트로에서 8화를 했다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의 외모는 한 7.5? 7?
이렇게 생각해. 나머지가 3에 나머지고. 왜냐면 치를 먹고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기회를 많이 얻고 들어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 엘프고 약간 이런 사람들은 너무 소수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은 외모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을 좀 제외하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워낙에 직업군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정말 막 태어날 때부터 존예 약간 막 유나 막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연예인을 하거나 배우를 하지 사무직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얼굴이 아깝죠. 네, 그 얼굴로 광고 하나만 찍어도 몇 억인데 그런 분들 약간 제외하고 뭔가 일반적인 사무직을 하거나 프리랜서 사업을 하실 때는 호감 있는 인상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엄청 막 잘생기고 예쁘고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호감을 주는 외모면은 꽤나 도움이 일상생활에는 매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호감이 있는 얼굴이다라는 게 내 전체 능력에서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가 3이고 근데 이 호감이라는 게 외모의 생김새도 중요하겠지만 말투나 뭔가 청결감이라 해야 되나? 맞아. 그런 거나 그러니까 되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거나 말을 좀 비즈니스 매너를 갖춘 말을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7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 중에서 대다수는 그래도 제 첫인상이 좌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첫 회사에서 제가 기획자였거든요. 근데 맨날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나 이사님께서 저를 되게 자주 데리고 나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물론 꼼꼼하거나 뭐 눈치가 좀 있었거나 그런 게 있었긴 했지만 제가 항상 셔츠, 슬랙스 아니면 좀 잘 갖춰진 원피스 이런 거 입고 다녔거든요. 어린데도. 어쨌든 좀 비즈니스적으로 약간 격식을 차린 룩으로 입고 다녔네. 제가 어려 보이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컸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나 이사님께서 얘는 데리고 다니기가 좋다. 항상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고 어디 가도 그래도 말도 좀 생각 있게 하고 회의록도 열심히 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능력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 그때 경험으로 저는 많은 그런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해가지고 미팅 때 어떤 분위기인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사업하는데 만약에 내가 인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뭣도 없다 그러면 외모가 최소 호감상이어야지 이 사업 난이도가 헬 오브 헬이면 한 헬 정도로 낮출 수가 있어요.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게 어울리게 하고 다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진짜 호감도를 확 올릴 수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이 주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애나 실비라는 그 실존 인물에 대한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애나 만들기인가?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실제로 실존하는 지금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실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인데 근데 해당 그 여자 주인공이 그냥 어렸을 때 되게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살짝 패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근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약간 스스로를 되게 돈 많은 그런 집안의 상속녀로 둔갑을 해서 이제 사칭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칭을 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주변인들도 다들 어느 정도 그런 금전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파티도 열기도 하고 본인이 그럼 행사에 참여해서 또 인맥을 넓히기도 하고 이렇게 사칭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옷도 실제로 명품으로 쫙 빼입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사기를 치려고 이 사람이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그런 투자사나 뭐 은행 같은 걸 방문을 할 때는 또 거기를 갈 때는 그전에는 막 되게 상속녀처럼 화려하게 입고 다녔었는데 거기를 갈 때는 그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상대해주지 않는 거야. 그냥 되게 그냥 얘 그냥 돈만 많은 애구나. 얘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는 전혀 없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때는 안경을 딱 끼고 되게 비즈니스적인 그런 딱 포멀한 룩으로 입고 가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속아서 거의 돈을 빌려주기 직전까지 다 다른 거예요. 물론 이게 사기 행각이 드러나서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법정에 출석을 할 때도 약간 프레피 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되게 그 네. 스마트 캐주얼한 룩을 또 입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법정에 나올 때 어떤 옷을 입는지 이게 또 되게 핫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 사고 막 그게 품절되고 이렇게 될 정도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감옥에서 형을 다 살고 나와서 실제로는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그 본인의 진짜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본인의 이야기를 넷플릭스에 팔고 그냥 네. 되게 인플루언서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물론 저는 이 사람이 되게 잘했다. 그건 이렇게 해서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를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는 본인 스스로의 외모를 꽤나 그럴싸하게 가꾸고 꾸미고 다녔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사기를 치는 거 그런 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외적인 게 보여지는 게 성공의 한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됐던 그 드라마 예시거든요. 이거 보셨어요 혹시? 네.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사이드비가 네. 성공하려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뭐를 입어야 될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저희 대체 무슨 옷을 입어야 여러분들이 좋아할까요? 비즈니스적인 스타일도 아니야. 아니면 진짜 막 완전 잠옷 같은 거 입고.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누워서 돈 벌기라고. 근데 우리는 되게 애매해. 약간 도파민이면 빨간 거 입어야 돼. 저 빨간 옷 있어요 집에. 요즘에는 바디 포지티브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자라는 의미로 바디 포지티브라고 하는데 희수 씨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세요?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요즘에 가장 핫한 가비님이 진짜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오. 제가 옛날에 그 가비님이 약간 인터뷰하는 그런 거를 봤었는데 네. 본인의 몸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댄서라는 직업이 진짜 외적인 게 많이 보여지는 직업이라 네. 사실 수우파 같은 것만 봐도 네. 되게 깡마른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약간 그 중에서도 진짜 좀 가비님은 좀 다르게 약간 글래머러스한 그런 매력이 있어서 더 돋보였던 것 같은데 가비님도 이제 본인의 차별화된 그런 매력 포인트가 그런 본인의 글래머러스함인 거를 스스로 맞아요. 인지하고 주변은 다 깡말랐는데 나도 그거 보면서 솔직히 나도 저렇게 깡마르고 날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본인의 그런 매력을 살려서 좀 더 그게 부각될 수 있게 스스로도 또 코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비님의 노선이 있잖아요. 근데 또 제니님의 노선이 있잖아요. 사람이 타고난 맞아. 체형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를 거스르고 싶은 순간 불행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스스로가 너무 불행해질 것 같아. 추구미 얘기할 때도 저의 그 차분하고 그 시크한 그거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거 맞아, 진짜 우리 다 추구했으면은 지옥이었어요. 되지도 않는 거 하겠다고 그럼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자기만의 노선을 찾는 게 바디 포지티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메간 트레이너라고 미국의 팝 가수 있잖아요. 유명하신 All About That Bass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이 노래 덕분에 그래미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가사를 보면 나는 뚱뚱해 나는 마르지 않았어 라는 가사를 계속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 라고 하면서 나의 모든 모습을 사랑한다는 정말 바디 포지티브의 노래화한 맞아. 버전의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그 말이 좀 와닿지가 않았던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차은우 씨도 그 완벽한 차은우 씨도 노래 못하고 연기 못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저는 완벽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완벽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들이 본인이 진심이라면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긴 하지만 그 다빈치의 그 되게 조형적인 미를 보여주는 그림이라 해야 되나? 그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면은 이거를 예쁘다 생각하고 이거를 안 예쁘다 생각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정말 원시 시대부터 계속 따라왔는데 나는 완벽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약간 이런 말이 더 와닿았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에 노선이 있어요. 맞아. 그 노선을 따라야 돼요. 될 수 있는 게 있고 네. 될 수 없는 게 있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바디 포지티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냐면
뭔가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내가 이제 수많은 이제 백조 속에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기분이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외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맞아.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바디 포지티브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면 사실 다이어트 업체 다 망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날씬하고 건강한 바디라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다이어트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저는 우리나라가 좀 특히나 그 기준이 더 타이트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그 기준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제 한국 여성들이 이게 체구가 작잖아요. 그쵸, 골격이나 이런 골격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글래머를 꿈꿀 수 없는 골격이잖아요. 그래서 더 깡마른 거에 대한 그런 게 있나 봐요. 애초에 내가 글래머가 될 수 없으니 깡마른 거라도 되자, 약간 이런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예뻐지는 방법이 살 빼는 것뿐이잖아요. 맞아. 뚱뚱한 거 자체가 약간 개그 소재가 된다던가? 뚱뚱한 체형? 그 자체가 약간 희화화되는 캐릭터로 약간 이제 웃음을 준다던가. 이게 날씬하지 않은 분들의 동감을 좀 더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먹는 프로에 다 뚱뚱한 개그맨들만 나와서 먹방 프로를 한다던가. 이런 게 무조건 뚱뚱한데 잘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어쨌든 먹는 거에 비례하긴 하겠죠. 근데 약간 스스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랑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긴 하죠. 살이 안 찌고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뭐 살찌는 체형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잘 드시긴 하지만 무조건 다 잘 먹는다. 약간 이런 거는 좀 편견? 같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억울하다는 사람도 보니까 먹던데? 마른 사람들이 자기가 잘 먹는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안 먹어요. 말만 하고. 그래서 더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다이어트 관련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왜 소비를 할까? 빠른 방법이 있잖아요. 안 먹고 운동하는 그게 더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데 다이어트 식품을 먹잖아요. 그럼 다시 내가 원래대로 하면 다시 바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안 먹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끼 먹는 거 기준이 막노동 기준이래요. 옛날. 그리고 심지어 거기 우리 커피도 마시죠? 중간에 맞아. 간식도 먹죠? 이거 너무 많이 먹는데 이제 그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당 떨어진다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는 당이 안 떨어졌겠지만 맞아요. 3, 4시쯤 되면 당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맞아요. 초코 과자를 찾잖아요. 네. 내가 몰입을 할 게 생기면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니까 식탐이 줄어들더라고요, 실제로. 적당히 먹어도 마음이 편안하도록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좋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러니까 영상 일을 하다 보니까 편집을 하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볼 때는 막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간식 코너에 가면은 쇼다리가 있어요. 근데 쇼다리를 막 뜯어요. 그럼 막 스트레스 풀려고 막 진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좀 더 마음 편하게 하면은 쇼다리를 안 먹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마음의 스트레스 차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먹되 쓸데없는 걸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데 군것질 같은 거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지금 들어보니까 완전 심리적인 게 꽤나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심리적인 거를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게 참는 게 힘들어. 너무 괴로워. 오늘은 나와 외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하게 되는 내 얼굴, 그리고 내 스스로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외모는 늘 바뀌고 기준도 계속 달라지지만 그 안에서 나 자신을 그냥 편하게 바라보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서 사연을 받고 있어요. 올라가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 듣고 싶은 주제나 사연 등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사례도 해드리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15번째 사이드비는 여기에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비는 유튜브 채널 사이드비, 팟빵, 스포티파이까지 다양한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 더 알차고 도파민 터지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